안녕하십니까. 마스크 쓰고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주식회사 미래시티 글로벌 김동우 대표입니다. 지금까지 영상에 관련된 일을 35년째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과거에 했던 그런 영상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부터 3년 전 2019년부터 우리가 국민과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SOC, 즉 사회 간접 자본들 여러 형태들이 있죠. 우리 한강교량도 있을 거고요. 지하철, 또 KTX 많이 타고 다니시는 철로, 그다음에 저희들은 잘 인지하고 못하고 계시는 우리가 이제 바깥에 보면 전버산대도 있고 뭐 전선들도 지나가고 하지만 그것들이 요즘은 다 지하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에 전선 전력선도 가고, 그다음에 가스관, 그다음에 통신선, 상수도관 이런 것들이 지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 쪽들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SOC의 한 일부분으로서 관제가 돼야 되고 관리가 돼야 우리가 안전한 사회에서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공공 사스가 필요하거든요. 여러 가지 형태의 관제 서비스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쪽에 공공 사스 플랫폼을 활용을 하게 되면 분명히 안전하고 안정된 국가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음지에서 저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발표 순서는 회사 현황, 현재까지의 연구개발 및 사업 진행 상황, 그다음에 저희가 3년 동안 갈고 닦은 경험을 바탕으로 한 스마트 경계 감지 시스템까지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회사 현황입니다. 6.25 전쟁이 53년에 끝나고 거의 70년 동안 대한민국은 엄청난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한강의 교량이 31개가 있어요.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교량, 또 다른 지자체, 또 코레일, 여러 단체에서 관리하는 그런 교량들이 있습니다. 한 예로서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시겠지만 1994년에 성수대교가 이렇게 내려앉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 50여 명의 사상자, 32명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성수대교가 붕괴된 이유는 철 구조물이 찢어져서 내려앉은 겁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런 SOC에 대한 시설물에 대한 유지 관리에 관련된 프로세스, 법 이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김영삼 대통령께서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하셨어요. 그 법이 지금 이 시간 28년째 그 법에 의해서 우리가 넘어다니는 교량들 이런 것들이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에 한 번 정밀 안전 진단을 하고 3년에 한 번 정밀 안전 점검을 하고 이렇게 안 보이는 데서 그렇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강교량 보시면 평균 나이가 32살이에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막 거의 50살 막 육박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교량들이 설계가 50년의 생명을 갖고 움직일 수 있게끔 설계를 합니다. 그러면 50년 후에는 이 다리를 부시고 다시 지어야 되나? 라는 복잡한 생각을 하면 머리가 지끈지끈합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이러한 어떤 시설물의 유지 관리를 위한 작업들을 엄청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도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으시죠. 이런 시설물들도 MRI도 찍어보고 또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또는 뭐 피부병이 있나 이런 것들을 봐야 됩니다. 한강교량 한 개가 하루 평균 이동량이 16만 대가 차량이 움직입니다. 제일 복잡한 교량이 한남대교인데요.
일평균 21만 대의 차량이 통과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강교량은 더 빨리 얼어요. 밑에 공기가 차게 순환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연마칼슘 뿌리는 양이 일반 도로의 2배입니다. 아시겠지만 차도 썩잖아요. 연마칼슘. 예, 콘크리트와 철근 이런 것들 부식이 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엄청난 어떤 고민을 하면서 국토부와 함께 이런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장수명화 이런 것들에 굉장히 포커스를 맞추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뽑은 자료인데요. 전국의 교량 숫자가 36,000개입니다. 1종, 2종, 3종 더해서 1종은 왕복 4차선에 길이 500m 이상은 1종 교량이고요. 그거보다 조금 작으면 2종, 다음에 좀 작은 교량은 3종 이렇게 됩니다. 근데 교량은 어쨌든 이런 시설물들이 진짜 저도 놀랐습니다만 움직여요. 일교차가 큰 날에는 1도에 0.4mm 움직입니다. 그래서 일교차가 만약에 한 20도 이상 나게 되면 굉장히 많은 폭의 이 시설물들이 움직여요. 빨리 타임랩스를 찍어가지고 보면 막 팍팍팍 움직입니다. 지금 터널이에요. 터널이 그 차량이 다니는 터널이 2,700개가 21년 기준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철도입니다. KTX, 무궁화, 새마을 이런 것들이 다니는 철도가 총 연장이 4,000km, 복선을 포함하면 철로 깔려 있는 게 5,000km가 깔려 있습니다. 지난달 11월 6일 영등포역 인근에서 그 탈선 사고, 무궁화호 탈선 사고가 있었어요. 그때 떨어져 나간 레일을 다시 거기다 집어넣고 찍은 사진이거든요. 거의 60cm 정도 됩니다. 이거를 지금까지 어떻게 관리를 했느냐? 열차가 안 다니는 시간에 근로자들이 직접 망치 가지고 두드리고 다닙니다. 그래서 근데 정확하대요, 그게. 근데 그 많은 5,000km의 그 궤도를 어떻게 관리를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저희가 공교롭게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좀 찾아내는 로봇을 서울시와 서울산업진흥원과 같이 8월 달에 시작을 했어요, 마침.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빨리 예방을 해야겠다 라고 해서 굉장히 이게 나와서 뭐 다치긴 했지만 좀 기분이 좋았습니다. 네, 다음은 서울 수도권의 지하철 현황입니다. 1호선부터 9호선 타보셨을 거고요. 그 다음에 경기, 인천 이쪽에 총 연장이 580km입니다. 그리고 이 지하철은 터널을 지나서 다니죠. 터널이 보시면 알겠지만은 어쨌든 안전 진단을 했을 때 등급이 C등급도 있고 B등급도 있고 얼마 안 된 것들은 A등급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1호선 예를 들어보면 1971년에 착공을 했어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그래서 1974년 8월 15일 날 개통을 합니다. 그 구간은 용산에서부터 청량리까지 지하철을 뚫었죠. 그때는 사실 뭐 지금 생각해보면 50년 전이니까 이 기술이 뭐 그다지 없었어요. 뚫다 보면 막 지하수가 터지고 그러면 이거를 불과 3년 만에 그때는 뭐 장비가 좋은 시절도 아니고 거의 뭐 프레임 같은 걸 파내다시피 해서 우리가 타고 다니는 지하철 1호선을 뚫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토목 구조물들이 또 상당히 좀 불안불안합니다. 네. 그런데 1호선부터 나머지 노선도 마찬가지지만 하루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17시간 전철이 계속 다닙니다. 그러면 점검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열차가 안 다니는 야간밖에 없어요. 야간에 근로자들이 들어가서 육안으로 봅니다. 그래서 어디 금이 갔나? 철로가 잘못된다 이런 것들을 보는데요. 상당히 너무 제한적이겠죠. 그 어두운 터널에서 프레시 비춰가지고 치명적인 어떠한 결함이 보이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까지 2019년부터 저희가 진행한
로봇을 이용한 안전 점검에 대한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식사하셔서 좀 졸리실 텐데 이거 보시면 좀 잠이 깨실 것 같아요. 볼륨 좀 해주세요. 안 보이는 곳에서 이런 로봇들이 움직이면서 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점검을 위해서 일반 드론이 아닌 유선 드론, 배터리 바꾸지 않아도 오랫동안 날릴 수 있는 드론을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스포츠 중계나 영화 촬영용 특수 영상 장비가 서울시내 구조물 안전 감시에 적용된 첫 사례. 한강다리 YFM이라는 특수 카메라가 한강다리 아래에 설치됐습니다. 올해부터 한강다리 아래에 설치돼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위험 구간이나 사각지대도 살펴볼 수 있는 게 특징인데요. 안전진단을 위해서 다리를 통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차가 막힐 염려가 없습니다. 이것도 학습된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어떤 결함인지 찾아내는 기술까지 접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을 이용해서 실사 메타버스 영상을 만드는 거예요. 300m 영상을 만들어서 현장에 있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내고 어느 시설물에 대한 어느 부재에 어느 위치에 어떤 결함이 있는지를 찾아내는 겁니다. 로드뷰 형태로 저희가 이걸 복구를 쓰고 보면 사실 현장에 닿아 있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서해대교는 2000년을 개통을 해서 지금 22년째 서해대교 서해안 고속도로를 지키고 있는 교장입니다. 총 길이가 7.4km입니다. 바다 위에 떠 있는 교량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지관리가 필요한 교량입니다. 송도와 영종도를 잇는 인천대교도 마찬가지고요. 저렇게 녹슨 부분들도 사실 다 결함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전력선도 들어가고 가스관, 수도관, 통신선 이런 것들이 공동구를 통해서 지역사회의 어떠한 에너지와 통신을 지원합니다. 이거를 센터별로 사실 저희 구축을 했는데 플랫폼을 다 만들어야, 서버를 다 만들어야 돼요. 그러다가 저 신플랫폼하고 좀 얘기가 돼서 공공 사스를 이용해서 이런 걸 탄생을 하자. 여기까지 지금 얘기가 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 레일로봇은 어디서 이벤트가 발생해서 지금 화재 진화가 합니다. 그래서 레일로봇이 갖고 있는 환경 센서, 열화상, 실화상 카메라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관찰을 해서 저는 공동구가 지금까지는 사람이 들어가서 관리를 했었는데 로봇이 맡아서 하게 됐습니다. 모든 건 다 무선으로 진행이 되고요. 임무가 끝나게 되면 로봇 청소기처럼 집으로 들어와서 충전을 합니다. 다음 임무 수행하기 위해서 충전을 시작을 하죠.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더니 이제는 민간기업 쪽에서 이 시스템을 민간기업 공장에도 공동구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지금 저 로봇은 K9 자주포와 장갑차 만드는 하나 디펜스라는 공장 지하 공동구에 들어가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러한 어떤 그 UI도 공공 사스를 이용해서 쉽게 저희들이 구현을 하고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연구원하고 개발한 로봇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지하 터널, 지하철 터널, 철도 터널의 토목 구조물을 저 로봇을 이용해서 360도 영상을 획득을 하고 결함에 대한 분석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줬습니다. 로봇이 촬영한 영상입니다. 이렇게 긁어서 막 고수한 흔적들도 있는데요. 열차가 안 다니는 새벽 시간에만 인력이 들어가서 점검을 해야 될 부분을 로봇이 그 부분을 다 커버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동영상 잘 보셨는지요? 그냥 두서없이 좀 저희가 모아서 오늘 발표장에 쓰기 위해서 유튜브에 올려놓은 영상인데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 SOC 시설물에 대한 그 선제적 안전관리의 니즈를 반영을 해서 조금 아까 보신 교량, 지하 공동구, 지하철과 철도, 그리고 국방 경계 영역에 대한 그런 4가지 비즈니스 모델을 저희가 수립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B2G, 그러니까 정부와의 어떤 시범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제 B2B로 확산을 꾀하고 있습니다. 좀 복잡한 그림이긴 합니다만 저희가 3년 전에 그린 어떤 SOC, 지금 여기 보시면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뭐 교량도 있고 지하철 터널도 있고 공동구도 있고 이쪽에서 게더링되는 영상 내지는 물리적인 센서의 값들을 저희들이 데이터를 모아서 그걸 분석을 하고 분석된 데이터를 플랫폼에서 서비스를 하는 그런 그림인데요. 지금 저희가 이 가운데 부분을 분석단을 저희 디지털 트윈이라고 저희가 평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필요한 경우는 BIM, 디지털 트윈화 해서 디지털 트윈 상에서 센서의 움직임이 살아있는 데이터를 보이고 또 거기서 영상도 보이고 그걸 분석을 해서 플랫폼 단에서 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이런 그림을 그렸었습니다. 그런데 신플랫폼과 저희가 대화를 하고 나서 그러면 누비스는 넣자. 누비스에서 다 운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안전 진단, 안전 점검에 관련된 부분도 이런 공공 사스를 이용해서 전국의 모든 시설물들이 실시간으로 다 관리가 될 수 있게끔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클라우드 기반 공공 사스를 확대 적용할 경우에는 기관별 SOC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저비용, 고효율로 아마 진행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SOC 시설물에 대한 3년 동안 저희가 무인체 로봇, 그다음에 검사 방법, 그다음에 제어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특허와 저작권을 부지런히 또 모아봤습니다. 그리고 사업화를 위한 인증과 실험 성적서도 저희들이 취득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3년 동안에 7가지의 정부 R&D 과제를 수행을 했어요. 공교롭게 하나도 떨어진 것 없이 다 붙어가지고 지금 4개 정도는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필드에서 지금 적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총 7건 과중에 4개 완료했고 국토교통부와 그 한국도로공사의 과제 2건과 서울시 SBA 실증 과제 3가지를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R&D 비용도 많이 받아서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 현재까지 19건의 시범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을 했습니다. 특히 지하 공동 로봇과 관제 플랫폼 사업은 민간 기업인 하나디펜스를 시작으로 LG 에너지 솔루션, GS건설, 그리고 현재 제안 중인 카카오 데이터 센터 지난번에 불렀었잖아요. 그쪽에 지금 제안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어떤 공동구에 대한 사업이 이제 활기를 띠기 시작한 이유는 2018년에 아현동 공동구 통신구에서 불이 났어요. 그래서 그 근방에 모든 통신이 마비가 돼서 심지어 CU가 가지고 뭐 하나 살래도 계산도 안 되고 그때 정부 추산으로 한 700억 정도의 손실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기정통부에서 뉴딜 사업에 지하 공동구에 대한 사업을 뉴딜 사업에 집어넣게 됐고요. 지금까지 광주, 세종, 부산 3군데서 시범 사업을 했는데 세종은 실패했고 저희가 참여한 광주하고 부산은 성공을 해서 포트폴리오가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간 기업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저를 포함해서 11명입니다. 굉장히 적은 인원인데요. 정말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1명 중에 현재 기술연구소 인력이 6명입니다. 지속적인 증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희 연구소 인력은 매우 훌륭한 인재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3년간 단 한 사람의 변화도 없이 지금까지 끊임없는 연구개발에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연구원들과 직원들의 성과에 대한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가 어떠한 우리가 고생하고 또 결과물이 나오고 산출물이 나온 거에 대한 미래가 있다라고 다들 비전을 공유하고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일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분들 지키기가 너무 어려워요, 사실. 네, 그 회사가 지금까지 개발한 각각의 로봇 플랫폼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그 각각의 로봇에 대한 기술 성숙도입니다. TRL1부터 TRL9까지 있는데요. TRL1이 제일 낮은 기술 성숙도, TRL9가 제일 높은 성숙도 이렇게 분리됩니다. 아까 동영상에서 보신 광주 지하 공동구에 설치돼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로봇입니다. 열화상, 실화상 카메라와 온도, 습도, 황화수소 등 그 6개의 환경 센서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32채널 라이다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2020년 12월에 완공이 돼서 하루 6번씩 1년 365일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부산 해운대에 들어가 있는 그 공동구 로봇입니다. 열화상, 실화상 카메라와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등 4개의 환경 센서가 탑재되어 있고요. 이벤트 발생 시에 초속 6m의 속도로 이벤트 현장으로 출동해서 이벤트를 확인하고 화재 진압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임무를 수행합니다. 2021년 12월부터 하루 6번의 예약 점검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년 내내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하나디펜스 기업 공동구는 되게 협소해요. 우리 국가가 관리하는 공동구는 폭이 한 3m,
적어도 2m 정도 되고 높이도 그 정도 되는데요. 기업 공동구는 굉장히 작습니다. 1.5m, 높이는 키가 사람 키 있을 수 있을 정도. 그래서 굉장히 슬림하고 컴팩트하게 만들어서 열심히 지금 하루 8번의 예약 점검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여러 가지로 인해서 하나 디펜스가 통폐합이 됐는데요. 무기 엄청나게 만들고 있더라고요, 갔더니. 그러니까 지하 공동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거죠. 전력도 잘 공급이 돼야 되고 통신도 잘 돼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임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오창에 있는 공장 지하 공동구에 저희들이 제안한 로봇입니다. 기존 천정형 꼭대기에 다는 로봇이 아니고 측면 벽을 타고 다니면서 임무를 수행하는 로봇인데 초기 화재 진압이 제1의 임무로 부여가 돼서 지금 막 순간적으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소화기가 한 대나 달려 있습니다. 현재 제안 중인 카카오 데이터 센터 관제 로봇입니다. 그래서 고정형 환경 센서와 화재 진압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IDC가 이런 여기 많죠, 뭐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쪽에다 제안을 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검증된 기술을 이용을 해서 카톡 쓰지 않게끔 문제 안 되게끔 저희도 기여를 하고 싶습니다. GS건설이 공사 중인 그 차량용 지하철 지하 터널, 지하철이 아니라 차량용 지하 터널에 적용된 로봇입니다. 그 충격 감지 센서와 차량 높이 감지 센서를 탑재하고 고가 높은 차량, 우리가 그 서부간선에 이번에 저기 터널이 뚫렸죠. 3m까지밖에 못 들어가는데 높은 차가 들어와서 끼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유도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로봇입니다. 은평 한남 지하 터널, 그다음에 부산에 있는 사상에서 해운대까지 17km 터널에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네, 국토교통부 기반시설 첨달관리 과제를 수행 중입니다. 저희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한 팀이 돼서 개발 중인데요. 교량 구조물의 사각지대도 깊숙이 사각지대 없이 다 점검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한 로봇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본 과제는 올해 1년차가 끝났고 앞으로 3년이 더 남았는데요. 3년 후에는 정말 우리가 넘나드는 이런 대형 교량들의 어떤 안전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서울시 SBA 실증 사업으로 개발 중인 로봇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8월에 시작을 했어요. 내년 7월에 이제 마감을 하는데 그 실증까지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궤도가 있죠. 궤도. 저 궤도 철길이 있습니다. 철길 밑에 침목이 있습니다. 저 침목이 나무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 침목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저 궤도와 침목 사이에는 뭐가 있냐면 저거를 고정시켜주는 나사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엄청나게 많은 교통량을 수송을 합니다. 지하철 10칸짜리 한 양이 한 500톤 정도 되거든요. KTX가 한 700톤 정도 됩니다. 그렇게 무거운 차량들이 고속으로 달리고 하는 저런 궤도들, 저 궤도에 대한 어떤 탈선 사고나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저 로봇이 내년 7월에 완공이 되면 아마 여러 군데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잠시 동영에서 보셨던 그 행안부 재난안전연구원 R&D 과제로 개발된 로봇입니다. 지하철 터널 구조물, 철도 터널 구조물의 결함을 360도 실사 메타버스 영상으로 검출합니다. 특히 지하수 누수로 인한 치명적인 크랙 등의 결함을 발견하기가 매우 용이합니다. 네, 그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도로공사의 그 구매 연계형 과제로 개발 중인 로봇입니다. 인력에 접근이 어려운 교량 내부의 결함을 360도 메타버스 영상으로 구현하며
교량 내부의 결함을 정확히 찾아낼 수 있는 로봇입니다. 뭐 이런 교량 내부뿐만이 아니라 얘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은 다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 서울시 산업진흥원하고 2년 전에 개발한 로봇입니다. 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